밤에 꽤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진다더니 빗방울이 분무기가 뿌리는 물처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파라솔 위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은혜가 다가오는 기척을 들었는지 보경은 깨물어 먹은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은혜에게 내밀었다. 은혜는 한 입 깨물어 먹고 보경에게 다시 돌려줬다. 네 동생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걸 사왔다니? 보경이 말할 때마다 메로나 향이 났다. 가족 둘이 모이면 다른 가족의 흉을 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대화가 흘렀다. 은혜는 어깨를 들썩였다. 보경은 남은 아이스크림을 한 입에 넣고는 막대기를 손가락 사이에 걸고 흔들었다. 연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아이스크림이 입안에서 녹아 사라졌을 즈음 다시 입을 열었다. 가족의 대화란 게 또 그렇듯이 주제도 흐름도 없이 그때그때 튀어나왔다. 다음 달에 네 아빠 기일이 있네. 진짜 시간 빨리도 간다. 1년이 하루처럼 흐르는 것 같아. 징그럽게도 빨리 가. 보경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은혜를 노려보듯 휙 바라봤다. 너는 경마장에 왜 그렇게 가는 거야? 둘 다 엄마 몰래 거기다가 돈이라도 숨겨뒀어? 뭐라는 거야? 아니면 너희 막 경마에 돈 쓰고 그러는 거 아니지?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보경도 자신이 뱉은 말이 이상한 건 알았는지 곧장 말을 물렀다. 말 보러 가. 투데이. 에이스였는데 연골이 다 나가서 이제 주로를 튀지 못하는 말이야. 은혜는 속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대답했지만 입으로는 볼멘 소리를 했다. 여기서 갈 곳이 거기 말고 어디가 더 있어? 어머머? 왜 없어? 조금만 더 가면 과학관도 있고 대공원도 있는데. 그렇게 사행성 짙은 곳에 자꾸 가니까 신경 쓰이잖아. 은혜는 불현듯 좋은 생각이 난 것처럼 보경에게 제안했다. 엄마도 그러지 말고 경마에 베팅 좀 해봐. 요즘 그걸로 한 건 하는 사람 많던데? 엄마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너희 진짜 거기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요즘 우승 확률도 다 계산한다니까? 승률만 보고 가도 미치는 경우는 없대. 귀가 얇은 편이라 누구의 말이든 쉽게 혹하는 보경이었기에 은혜는 이번에도 관심을 보일 줄 알았다. 보경을 보호자로 대동해 경기를 보러 가려고 했던 속셈이었으나 보경은 고민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확률 안 믿어. 보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년 봄에는 미세먼지나 안 왔으면 좋겠다. 벚꽃놀이나 한번 가게. 보경은 기지개를 크게 펴고는 앞치마를 풀 새도 없이 육수를 우린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은혜는 홀로 남아 보경이 땅에 흘린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다시 주었다. 그리고 한동안 그곳에 앉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의 경계를 느꼈다. 은혜가 그곳에 오래도록 있고 싶어서 있던 것은 아니다. 단지 그 공간이 은혜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연재. 자이로 센서는 이상 없었다. 낙마의 원인이 자이로 센서의 고장으로 중심을 잃은 탓은 아닐까 싶었던 추측이 빗나갔다. 그럼 도대체 왜 떨어졌니? 답답함에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던 연재는 그제야 허리를 폈다. 어젯밤부터 쪽잠 몇 시간 잔 것 빼고 연재는 계속 콜리의 몸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허리가 아프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다. 밤을 꼬박 샜으므로 지금쯤 눈을 감는 게 맞지만 몇 시간 후면 학교에 가야 하는 월요일 아침이었다. 연재는 최대한 콜리의 모든 것을 뜯어보고 가고 싶었다. 콜리에 대한 전체적인 약도가 없었기에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려나가기 시작한 지 9시간째였고 전체적인 도면을 다 짠 후 제일 처음 한 일은 몸체 속에 있는 자이로 센서와 제어 기능을 뜯어보는 것이었다. 뜨고 있기 힘들 정도로 눈이 뻑뻑했다. 눈에 기름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차마 눈에 기름을 뿌릴 수가 없어 연재는 싹싹 비벼 뜨겁게 달군 손바닥을 눈두덩에 잠시 올렸다.
몸은 빨리 바닥에 누우라고 야단이었다. 굴복하고 싶지 않았지만 연재는 몸의 욕망을 이길 재간이 없었다. 결국 스프링 무지 공책을 손에 쥐고는 콜리와 나란히 천장을 보고 누웠다. 빼곡하게 채운 공책 한 면을 바라봤다. 컨트롤러나 메모리도 정상이었다. 콜리의 판단과 균형을 담당하는 모든 부분이 정상이라는 뜻이었고, 이는 낙마의 이유가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했다. 연재가 고개를 돌려 콜리를 쳐다봤다. 땅에 긁히고 쓸린 투구에는 스크래치가 많았다. 너 진짜 이상한 애 맞구나. 전원을 끈 콜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늘을 보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연재는 가만 누워 하늘을 바라보다 떨어지는 휴머노이드를 상상했다. 이 휴머노이드에게도 표정이 있었을까? 눈썹이나 얼굴 근육이 없으니까 표정이라고 할 수 있는 표면적인 움직임도 없었겠지. 그렇지만 연재는 어쩐지 이 휴머노이드가 놀란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을 것만 같다. 눈썹 안쪽이 밀려 올라간 표정으로 말이다. 당장이라도 전원을 켜 콜리에게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보다 먼저 알람이 울렸다. 연재가 요란한 휴대폰 알람 소리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지고 올라온 이불로 콜리를 덮어두고는 문을 닫았다가 곧바로 다시 열어 콜리가 그 자리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했다. 샤워와 세수, 양치를 동시에 끝내고 아침 식사는 생략했다. 개어놓은 교복을 서둘러 입으며 아침을 먹고 있는 보경과 은혜에게 자신이 올 때까지 위층에 올라가서 괜히 아무거나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단호하게 일러두고 집을 나섰다. 발걸음이 그날따라 유독 가볍고 빨랐는데 학교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학교를 견뎌내고 돌아오면 집에서 콜리를 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연재를 가볍게 만들었다. 뭉개진 골반과 다리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카본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알루미늄으로도 충분히 비슷하게 구현해낼 수 있으리라. 무게야 플라스틱보다 가벼운 카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겠지만 이제 가벼울 필요가 없으니 상관없겠다 싶었다. 휴머노이드를 처음 본 것은 비가 내리던 밤과 후였다. 11살이었나 12살이었나. 분명 챙겼다고 생각한 우산이 가방에 없어 연재는 아이들이 다 빠져나간 정문에 혼자 서 있었다. 보경에게 전화하면 오래 걸리지 않아 우산을 들고 왔을 테지만 그날 저녁은 단체 손님 예약이 되어 있었다. 아마 전화해도 못 받지 않을까? 연재는 결국 가방을 머리에 이고는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길목에서 네 발 달린 휴머노이드를 만났다. 녀석은 들깨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연재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연재가 보기에 물에 젖은 기계는 꼭 고장이 날 것 같았다. 연재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들깨의 머리에 덮었다. 들깨의 얼굴에서 초록색 불빛이 깜빡깜빡 켜졌다가 꺼지길 반복하더니 연재 앞에 엎드렸다. 자신의 등에 앉으라는 신호였다. 연재는 망설였지만 등에 타기 전까지 들깨는 떠날 것 같지 않았으므로 하는 수 없이 딱딱한 카본 위에 앉았다. 그러고는 뼈대 같은 들깨의 외골격을 손으로 단단히 붙잡았다. 들깨는 다소 거칠지만 안정적으로 빗속을 뛰어가기 시작했다. 연재는 그때 손바닥과 다리에서 들깨의 엔진을 느꼈고 사람의 심장박동처럼 움직이는 유압기의 피스톤지를 느꼈다. 들깨는 살아있었다. 숨은 쉬고 있지 않지만 살아있는 지상의 어떤 생명과도 전혀 다를 게 없었다. 들깨는 한참을 달려 연재의 집과 꽤 가까운 공터에서 멈췄다.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듯 들깨가 땅에 엎드렸고 연재는 하차해 옷을 챙겼다. 연재는 그때 움직이고 있는 들깨의 뼈를 드러내 그 속을 파헤쳐보고 싶었다. 하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다. 그렇게 했다가는 들깨가 아파할 거란 생각 때문이었다. 연재는 그때 만났던 들깨가 어디에 쓰이는 휴머노이드인지 여태 알지 못했다. 단지 외형으로 짐작건대 다르파가 아니었을까 싶었다. 그날 내린 폭우로 막개천에 물이 불어
많은 것들이 천에 떠내려갔다고 들었다. 교실에 도착해 의자에 앉자마자 집에서 가져온 공책을 꺼내 도면을 짜기 시작했다. 재조립 과정에 필요한 부품들 대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연재는 또 한동안 철물점과 폐기물 처리장을 전전해야 할 운명임을 받아들였다. 그래도 경마장 부근의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건질 만한 것들이 꽤 많았다. 그러니까 연재는 머릿속이 온통 콜리에 대한 것으로 꽉 차 있어 자신의 책상 앞에 지수가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보다 못한 지수가 책상 다리를 발로 툭툭 칠 때까지 말이다. 연재는 그제야 공책을 책상에 내려두고 지수를 올려다보았다. 지수가 거두절미하고 용건부터 꺼냈다. 지난주에 말한 거 생각해봤어? 아, 아니. 지수가 인상을 찌푸렸다. 연재는 지난주 금요일에 지수가 자신에게 했던 제안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방금 지수의 얼굴을 보며 막 떠올린 참이었다. 물론 생각해볼 마음은 있었다. 단지 토요일에 일을 잘리고 콜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생각이 밀려났을 뿐이다. 지수가 연재의 책상에 두 손을 짚고는 따지듯이 물었다. 너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도 안 하지? 이번에 잘렸어. 일부러 할 말 없게 대화를 뚝뚝 끊는 것이 연재의 취미는 아니지만 연재가 이런 식으로 대답할 때마다 지수의 눈에는 불꽃이 피어올랐고 화가 났으면서도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지수가 웃겨 연재는 종종 이런 대화법을 이용했다. 이번에도 역시 화는 났으나 연재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다짐이 눈에 보였다. 지수가 앞 의자를 끌어와 연재 앞에 앉았다. 주말에 생각 안 했으면 지금 빨리 생각해. 할 거야, 말 거야. 어절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건드렸다. 말 거야. 그렇지만 이번 대답은 놀리려고 하는 대답이 아니고 진심이었다. 왜? 너랑 하기 싫으니까. 지수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이번에는 조금 돌려 말했어야 했나? 연재가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뱉은 말을 수습할 여력은 없었다. 지수가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다. 여차하면 한 대 맞겠다 싶었다. 하지만 지수는 이내 특기인 냉정함을 도로 되찾았고 연재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말하는 꼬라지 진짜 별로다. 연재가 느끼기로 지수나 본인이나 피장파장이었다. 연재를 무섭게 노려보던 지수의 눈은 어느새 아래로 향해 연재가 도면을 그리고 있던 공책으로 향했다. 지수가 순식간에 공책을 낚아챘다. 막을 수도 없는 속도였다. 콜리의 모형을 그려놓은 것이지만 그걸 알리 없는 지수가 헛웃음을 뱉으며 연재에게 물었다.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차서 죽을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너 설마 치사하게 혼자 준비하니? 그런 거 아니거든. 연재가 공책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공책을 등 뒤로 감추는 지수의 손이 더 빨랐다. 그럼 이거 뭔데? 나가려고 뭐 도안 짜고 그랬던 거 아니야? 대회는 다르파잖아. 공책에 그려져 있는 건 두 발이고. 다르파? 지수는 혼자 단어를 중얼거리다가 곧 다르파가 네 발 달린 휴머노이드라는 걸 깨닫고는 수긍했다. 연재가 다시 손을 지수에게 내밀었다. 공책을 돌려달라는 의사표명이었고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는 걸 깨달은 지수는 못 이기는 척 공책을 책상에 올렸다.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제안한 대회는 차세대 다르파를 주제로 한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대회였다.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구조용 소프트 로봇이나 일상에서 필요한 다르파를 모델링하고 직접 제작하는 대회였다. 지수가 그 대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딱 하나였다. 대상은 차치하고 입상만 해도 대학에 갈 때 엄청난 가산점이 붙으며 입상보다 높은 상을 수상했을 경우 국내에서는 서울대나 포항공대, 카이스트로 가는 황금로드가 펼쳐지기 때문이었다. 지수 역시도 그런 얄팍한 속셈을 처음부터 숨길 생각은 없다는 듯 연재에게 이거 입상하면 대학 가산점 많이 붙어 로 운을 뗐었다. 연재가 궁금했던 것은
전교생 중에서 왜 하필 자신을 택했느냐였다. 소프트 로봇 연구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이후로 연재는 표면적으로라도 로봇에서 손을 털지 않았던가. 로봇은 연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분야의 공부가 아니었다. 코딩 시간에도 내내 잠만 잤던 연재에게 뭘 믿고 그런 큰 대회를 나가자고 제안했는지 지수의 속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물론 딱 봐도 꿀릴 것 없이 사는 지수의 집안에서 고등학생 뒷조사쯤은 껌으로 할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집안에서 기껏 고등학생 뒤나 조사하고 다닌다는 게 영 와닿지 않았다. 더욱이 이런 제안 한 번쯤 건넬 정도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가? 단연코 아니었다. 21명이 한 반인 교실에서도 아이들 사이에서의 급이 있었는데 지수로 치자면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 한국에서 중학교를 나오는 대신 캐나다인가 호주인가에서 3년을 살다 돌아온 A급이었고 그에 반해 연재는 딱히 설명을 말자. 물론 이렇게 자라온 환경을 두고 급 나누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연재였지만 지수는 급을 따지는 아이였다. 어쩔 수 없는 차이는 숨겨지지 않았다. 연재는 지수를 잘 알았다. 그 애의 취미나 성격을 속속들이 안다는 건 아니고 연재가 계속 이렇게 나올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할지 잘 알고 있었다. 역시나 급이 맞지 않는다며 급에 맞는 아이를 찾으러 다시 떠나겠지.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연재는 로봇에 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지수는 그런 연재로 기회를 잡으려는 것뿐이니까. 급이 높은 아이들의 진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다는 것에 있었다.